중인 고의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10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만 모아서 다루고, 다만 그 국어라는 그 영역을 갖다가 10분에 다 사실은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우리 그 교감 선생님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핑거스냅을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제 한 장씩 뒤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하는 이 그 시간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텐션을 살짝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호응이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수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국영수 하면 사과라고 하시면 됩니다. 국영수! 사과! 국영수! 사과!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제가 크게 두 가지 공부법을 가져왔어요. 하나는 비문학,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을 수 있는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주장을 담은 글들이죠. 그것들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학,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 소설가 같은 것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다 가져왔는데요. 여기 지금 아래 보시면 1번, 2번, 3번 있거든요. 1번, 2번, 3번. 아래에 있는 1번, 2번,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글이네요. 하지만 읽지는 않았습니다. 세 줄 요약 좀. 예, 이게 요즘 우리 그 아이들,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긴 글이 있으면요, 긴 글이 있는 걸 갖다가 눈으로 보는데 그게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아닐 것 같죠? 맞습니다. 예, 제가 실제로 현직 교사로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 학생들의 그런 문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지금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요약. 네, 요약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그 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 창세기 1장을 읽었어요. 읽은 다음에 기억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말짱 도루묵이죠?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었으면 1장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잖아요. 요약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으면 그 글을 적어도 세 줄로 요약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몇 줄로? 세 줄. 세 줄로 요약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문단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단. 그 어린 친구들 보면 글 읽을 때 앞쪽에 약간 그 스페이스바, 그 공간이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네, 그게 한 문단이거든요. 그 한 문단을 갖다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은 이러한 내용이구나.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에 무엇이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보시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맞는지 틀린지를 살펴보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끝까지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해서 끝까지 다 읽잖아요. 그러면 전체 내용을 갖다가 뭐 할 수가 있을까요? 역시 요약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요약 정리를 하게 되면 하나의 글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오늘 제주 오랑교회에 오신 그 학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약하는 걸 정리를 많이 하시게 되면 이제 문제를 갖다가 푸실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국어 문제 좀 풀어봤다. 손. 학생들 중에 국어 문제 풀어봤다. 손. 아직 아무도 안 풀어봤어요? 예, 그럼 앞으로 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국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이 푼 다음에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틀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틀린 거를 갖다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틀렸는지 지문을 다시 보면서 스스로 알아내야 됩니다. 자, 따라해봐. 스스로. 스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접 알아내셔야 돼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국어 과목에서는 사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답을 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 답이 나왔는지를 차근차근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 답에 도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5번으로 했는 답이 3번이죠? 그럼 왜 답이 3번인지를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해설을 보지 않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한 다음에 그리고 해설지를 보면서 필기한 내용, 본인이 이제 왜 답이 다른지를 갖다가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해설지에 나오는 해설이랑 비교를 하면서 얼마나 똑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셔야지 사고력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틀렸다고 해설지 이렇게 나와있네, 아 이런 거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절대 국어 실력이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꼭 스스로
오답 있는 것을 갖다가 점검하고 그것들 맞추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데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선 답이 예를 들어서 5번인데 난 3번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안 될 경우 있죠. 자, 따라서 선생님, AI. 네, 요즘엔 시대가 좋아져서 AI에도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틀린 문제 있죠. 국어 문제에 틀린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게 답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거라고 답이 돼 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줘 라고 하면은 AI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물론 AI가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AI한테도 물어보고 선생님한테도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랑 다른 것들을 갖다가 꼭 맞춰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맞춰보셔서 사고를 일치시켜가는 과정이 국어 실력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독해력, 문해력이 향상이 됩니다. 한두 번에서 안 돼요. 한 달도 안 됩니다. 여러 달, 적어도 3달에서 6달 정도 이걸 꾸준히 반복을 하셔야지 늘어요, 실력이. 국어 실력 그렇게 간단하게 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이외에는 하나의 지문, 이제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지문에서 7분에서 8분 정도를 갖다가 들여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기문학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학 공부인데요. 흔히 시랑 또는 소설인데, 자, 따라해보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예,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육하원칙이라고 하죠. 예, 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 시라든지 소설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있지만 시의 경우에는 화자가 누군지, 즉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상황,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한지, 그죠? 그리고 화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예, 뭐 한용운의 임의 침묵이라든지 아니면 윤동주의 서시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화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 상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중심 인물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 하면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홍길동. 네, 홍길동입니다. 그리고 서술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홍길동의 입장에서 쓰는지 아니면 다른 제3자가 그것들을 쓰는지 그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줄거리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시랑 소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보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갈래에 따라서 시랑 소설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거를 도식화를 시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서는 잘 안 되고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지식이 쌓이거든요. 시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온 것들이 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쌓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나오는 허생전이거든요. 허생전을 보면은 허생전에서 맨 처음에 이제 성격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사건, 아내가 이제 바가지를 긁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돈을 갖다가 빌린 다음에 그 다음 과일을 사가지고 돈을 갖다가 많이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건들을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갖다가 읽은 다음에 허생이라는 인물이 있으면 그 허생이라는 인물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글을 갖다가 읽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허생전에서 담겨져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갖다 분석을 하시고, 또한 인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시면서 글을 읽으시는 겁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좀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모르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생님, AI. 네, 이것들을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국어 실력 많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내용, 지금 한 내용도 집에 가서 잘 요약 정리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까지 국어 영역 말씀드린 고이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